저작권 위반 안내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통합사의 13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다시 온라인 강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3단원을 배울 건데요. 3단원을 배우기 전에 자,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사항이 몇 가지가 좀 있어서 먼저 공지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6월, 종이치네요. 네, 이 종소리 엄청 듣고 싶으시죠? 네. 자, 6월 22일에 자, 1차 지필평가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궁금해 하시는 1차 지필평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다른 과목들에 대한 시험 범위 안내 말고요. 저희는 통합사회에 대한 시험 범위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시험 범위는 자,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교과서, 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네, 그리고 네, 온라인 강의,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강의는 2강부터, 네, 2강부터 지난 시간인 12강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고요. 자, 프린트물은 1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요, 네, 교과서는, 네, 12페이지부터, 네, 몇 페이지까지냐면, 오케이, 네, 71페이지까지. 자, 이렇게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으셨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고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교과서하고 프린트물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서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게 프린트물이니까요.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는 이 프린트물 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왜 그러냐면 얘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프린트물로 정리한 거고 온라인 강의는 이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 시험 범위 공지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범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적 거둬주시길 바랍니다. 자, 시험 범위와 관련된 공지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아라 선생님과 함께 자, 2단원에 나오는 자연환경과 관련된 여러 내용들 그리고 특히 뭐다?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았을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3단원 첫 시간 생활공간과 사회라고 하는 단원이고요. 자,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로는 74페이지부터 시작되겠고요. 프린트로는 24페이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강의에 앞서서 새로운 프린트물 내용 첨가된 내용을 선생님이 어디다? 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다가 다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프린트물 준비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실 시간 잠깐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준비되신 걸로 알고 바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우리 주변의 모습과 우리 주변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은 산업화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에 있었고요. 이 산업화로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우리 주변 환경과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문화를
사람들의 무엇을? 문화를 어떻게 했다? 변화시켰는데 이 주변 환경과 문화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지금 잡음이 밖에서 좀 들렸는데요. 지금 2학년 선배들이 지금 등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게 촬영하는 날짜는 오늘 며칠이죠? 네, 5월 29일. 자, 오늘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2시 20분 정도인데요. 지금 잠깐 아까 종이 울렸죠? 쉬는 시간이라 2학년 선배들이 좀 지나갔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종이 울릴 겁니다. 이게 아마 녹음이 될 건데, 여러분들, 학교에 오시는 어떤 설레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한 음향 효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영상을 보고 나셔서 이틀 후에 아마 등교를 하시게 될 건데, 네, 기쁜 마음으로 등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밖에서 약간의 잡음이 들려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환경이 학생들이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등교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간의 잡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갑시다. 자, 다시 와서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게 있었고요. 이 산업화와 도시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과 우리의 문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들이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뭐고 그 변화들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업화와 도시화, 그것의 주변 환경과 문화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자, 먼저 그러면 산업화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가 뭔가요? 산업화. 네, 중학교 때 아마 다 배우셨을 건데 막상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산업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거 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을 다 생산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자,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농업, 농사를 지어서, 네, 농업을 통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제조업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만듦으로써 생산활동을 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 네, 누군가에게 유형의 무엇?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업들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차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제조업을 2차 산업이라고 부르고요. 자, 서비스업을 3차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인간이 생산활동을 하는 직업군을 묶었고 그 묶은 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업화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산업화라고 하는 건 뭐다? 1차 산업의 생산활동에서 1차 산업의 비중이 뭐하고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무엇이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업화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산업화 정리됐습니다. 산업화가 뭐라고요? 산업화가 뭐라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생산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한다? 높아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산업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산업화, 자, 다시 한번 산업화라고 하는 게, 자, 2차, 네, 2차, 3차 산업의, 자, 무엇이 비중이 뭐하는 거? 높아지는 걸 산업화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산업화는 왜 일어나느냐? 2차, 3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게 된 원인이 뭐냐? 자, 그게 바로 뭐다?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입니다. 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산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기술혁신을 통해서 뭐예요? 사회 구조가, 산업의 구조가 바뀐 겁니다. 자, 이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역사에서 시민혁명, 자, 프랑스,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뭐 프랑스 대혁명을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시민혁명이 일어나던 1600년대에 자, 영국에서 일어났던 산업혁명으로 산업화라고 하는 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쵸? 과학기술의 발전, 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자, 무엇이 발명이 된다? 기계가 발명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기계?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증기기관이라는 기계에 의해서 산업의 구조가 1차 산업 중심이 아니라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산업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업화, 산업혁명을 기준으로 이 이전의 사회를 우리가 무슨 사회? 농업 중심의 사회. 자, 그 다음에 이 산업화 이후를 우리가 무슨 중심의 사회? 산업 중심의 사회, 이렇게 부릅니다. 엘빈 토플러라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엘빈 토플러가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제3의 물결입니다. 즉, 인류의 역사 발전 단계에서 인류는 3번의 큰 파도를 넘는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the first wave가 뭐다? 첫 번째 큰 파도가 농업혁명이었고요. 자, 두 번째 큰 파도가 뭐다? the second wave, 뭐다? 산업혁명이었고요. 자, 세 번째 큰 파도를 하나 넘어왔는데 그 세 번째 큰 파도가 뭐다? 그렇죠. 정보혁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엘빈 토플러에 의해서 불러지는 The Second Wave라고 하는 두 번째 파도를 넘어서 사회 자체가 농업사회에서 무슨 사회로? 산업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산업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농업사회는요, 1차 산업, 농업 중심 사회예요. 네.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의 자, 그런 사회고요. 사람들이 뭐예요? 촌락, 조그만 마을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 살아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가족은 아니지만 한 마을에 살면 모두가 가족 같은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촌락 중심으로 생활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가족 같은 관계.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전인격적 관계. 자, 요런 게 농업사회의 특징이었고요. 산업혁명, 기계 발명에 의한 산업혁명의 산업화를 거친 산업중심 사회는 자, 2차, 3차 산업이 산업의 중심이었고요.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기보다는 도시를 형성해서 살았고요. 사람들이 전인격적 인간관계보다는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서 업무중심적 인간관계, 네, 업무중심적 인간관계를 뭐 하고 있었다?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산업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 사회와 그 후 사회가 어떻게 됐다?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프린트물 2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산업화가 먼저 일어나고요. 자, 이 산업화는 자, 우리 주변에 어떤 변화들을 갖고 오게 되냐면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이 산업화. 자, 결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가장 많이 만들었던 그 기계가 뭐냐면, 여러분, 모직, 네, 면직 기계입니다. 모직 면직 기계. 쉽게 얘기하면 옷감을 만드는 기계예요. 그죠? 옷감을 만드는 기계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모직 면직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모직과 면직 산업이 발달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직과 면직 중에서 이 모직은요, 자, 주 재료가 뭐냐면 양털입니다. 양털. 네. 자, 그런데 이 양털을 근간으로 하는 모직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옵니다. 자, 어떤 변화를 갖고 오냐면 영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볼게요. 영국은요, 만약에 이런 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이렇게 땅을 4등분해서 이쪽은 1년 동안 뭐예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걸 휴경지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경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농사를 너무 오래 지었더니 땅의 지력이 약해져서 생산물, 농업 생산물이 뭐예요? 많이 줄어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1년씩 돌아가면서 얘가 이제 지금 올해는 얘가 휴경지지만 내년에는 얘가 휴경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휴경지는 뭐 하는 거냐면 아무것도 짓지 않고요. 여기다가 양을 풀어놨어요. 그래서 양이 돌아다니면서 배설물을 땅에다가 뿌려놓으면 그게 뭐예요? 네, 비료가 돼서 다시 지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밀농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지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영국은 원래 이런 식으로 농사를 지어왔어요. 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모직 면직기계가 만들어지고 이 모직 면직기계를 바탕으로 하는 이 모직과 면직이 만들어지면서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의 옷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면 사람 옷감을 만들면 그 옷감이 너무나도 많이 잘 팔려나요. 왜 잘 팔리냐면 모직 면직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사고 싶어하는 욕구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 모직과 면직을 만들면 만들수록 뭐가요? 무조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사람들이 모직 코트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모직과 면직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모직과 면직을 뭐예요?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죠? 그런데 모직을 더 많이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양털이 더 필요한 겁니다. 맞죠? 그랬더니 이 땅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도록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태풍 오고 뭐 이렇게 해서 냉해 있고 이래서 농사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양을 풀어놓으면 이 양은 어차피 거기서 나는 풀로 먹고 살아서 특별히 먹이를 주지 않아도 양들이 살아나고 그 양들이 열심히 먹고 잘 활동하면 뭐가 돼요? 양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경작을 하지 않고 여기다가 양을 풀고 여기다가 양 풀고 여기다가 양을 풀어요. 왜? 이 양털을 파는 게 훨씬 더 수입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양들을 뭐예요? 양들을 풀어놓습니다. 자,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소유의 양들이 섞입니다. 섞이다 보니까 분쟁이 발생하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여기 이 경작지에다가 뭐예요?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보시면, 네, 영국에 가보세요. 한번 나중에 가보시면, 이렇게 농촌에 가보시면, 요런 조그마한 울타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울타리들. 이 울타리들을 요렇게 칩니다. 그리고 자기 양을 요 안에다 해서, 여기는 내 거, 이건 내 양.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울타리를 친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인클로저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인클로저 운동이 또 어떤 변화를 유발시키냐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유발시켜요. 자, 뭐가 유발되게 되냐면 여러분, 농민이 일자리를 잃어요. 왜요? 여기 경작해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경작해야 되는데 뭐예요? 오케이, 양이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일할 수 있는 농민은 자기 일터가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일자리를 잃었는데 어디를 가면? 도시라고 하는 데를 나가면 거기 면직 공장과 모직 공장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 면직과 모직을 생산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일자리가 많아. 그래 도시에 가면 뭐 해? 일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자 뭡니까? 이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어디로 가요? 도시로 이동합니다. 맞습니까? 이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 우리가 뭐라고 불러? 농촌을 떠나 어디로 간다?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무슨 현상? 이천 향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이촌 향도 현상으로는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게 되면서 그 전에 도시라고 하는 곳에 없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도시화가 이루어집니다. 설명이 참 길었습니다. 그쵸?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산업화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화가 일어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도시화가 되는 과정을 선생님이 인클로저 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쵸? 산업화는 왜 일어났다? 산업화는 그렇죠. 산업혁명에 의해서 일어났다. 맞죠?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는 뭐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산업화가 없이 도시화가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업화와 자, 뭐예요? 도시화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결국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자, 무슨 공간? 생활 공간. 자, 첫 번째 산업화에 따라서 자, 뭐가 도시화가 이루어지는 자, 생활 공간에 변화가 있었다. 오케이? 즉 산업화가 도시화라고 하는 생활 공간의 변화를 만들어놨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프린트물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산업화 도시화 이 산업화와 도시화가 자, 그 다음에 뭐다? 거주 공간을 사람들의 살고 있는 거주 공간을 변화시켰는데요. 자, 이 거주 공간이 어떻게 변화됐냐면요. 자, 이촌향도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됩니다. 그렇죠?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인구 밀도가 뭐 된다? 높아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다? 거주공간,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거주공간의 변화는 뭐다? 도시의 인구 밀도가 뭐했다? 높아졌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다 보니까 도시라고 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까지는 점점점 커지는데 그 이상 급격하게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주변에 여러 자연환경의 제약 때문에 도시가 일정한 곳까지는 커질 수 있는데 갑자기 더 쭉쭉쭉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의 인구 밀도, 인구는 계속 도시로 들어오고 있죠.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토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인구당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뭐예요? 위로 올라갑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예요? 고층 건물이 등장합니다. 자, 무슨 건물이 등장한다? 고층 건물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거주 공간에서 고층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자, 우리 아파트는 뭡니까? 한정된 공간을 위로 올려버리는 거죠, 집을. 그래서 거기에 집을 수십 채, 수백 채를 짓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인구 밀도가 빽빽하게 되어 있는 걸 사람들에게 위로 올리면서, 건물을 위로 올리면서 거주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파트는 뭐다?
산업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선생님, 근데 미국에 가면 아파트 별로 없고 다 1층짜리 건물인데요? 네, 미국은 땅이 졸라 넓어요. 그쵸? 하지만 한국은 땅이 좁고 인구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들의 거주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건물을 위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의 상징물이. 아파트가 산업화의 상징물이다. 즉 산업화 도시화가 인구 밀도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이라고 하는 기존에 없었던 건물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주변의 거주 공간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기능이 분화, 나눠집니다. 원래 산업화 이전 농업사회에서도요, 도시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는 있었는데 그 도시는 대부분 뭐예요? 행정 중심이었어요. 국가의 통치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편리함을 위해 만든 도시들이었습니다. 마을이었어요. 네, 도시였어요. 그래서 행정 중심이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몰려요. 사람들이 처음에 도시로 몰린 이유가 뭐죠? 생산활동을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행정 중심에서 자, 뭘로? 생산만 하나요? 아니죠. 소비도 하죠. 생산과 뭐예요? 소비 중심으로 도시의 기능이 자, 어떻게 된다? 나눠지게 되고요. 또 생산과 소비를 하는 곳과 그들이 사는 주거지가 뭐예요? 분리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능이 나눠지면서 뭐예요? 그 기능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포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산업화 도시화가 우리 거주 공간을 자, 이렇게 도시의 기능을 분화시키는 모습으로 변화했다라고 이해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자, 우리 도시의 토지 이용도 어떻게 된다? 변화하게 됩니다. 자, 주로 농지로 쓰던 것을 뭐예요? 산업용지나 네, 아니면 무슨 용지? 주거용지로 토지를 쓰게 된다. 자, 이런 것들도 산업화 도시화가 가져다준 뭐다? 거주 공간의 변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서 자, 거주 공간이 어떤 모습? 인구 밀도가 높아졌고 고층 건물이 생겼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다? 도시의 기능이 행정 중심에서 산업과 소비 그리고 주거 중심으로 바뀌게 됐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토지 이용도 농지보다는 뭐다? 산업용지나 주거용지로 토지 이용이 훨씬 더 뭐한다?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거주 공간의 변화까지 봤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뭘 또 배울 거냐면 이제 세 번째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산업화와 도시화 때문에 생태 환경이 변화했습니다. 네, 생태 환경이 변화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의 주변 환경의 모습이 변화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이란 자연 환경을 포함한 주변 환경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면서 일단 첫 번째 주변 환경이 녹지가 어떻게 됐다?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 뭐 여기는 약간 농어촌 지역이어서 아직도 푸르르지만 사실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나가보면 맞습니까? 자, 녹지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가? 네, 인공 건축물. 네, 옛날에 산업화 이전에 인공 건축물 뭐가 있었을까요? 궁궐이 다예요. 궁전. 그죠? 궁전이 인공건축물의 대표적이었는데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빌딩 숲이라고 불리울 만큼 인공건축물들이 많아졌다. 자,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색깔 변화로 나타내보면 자, 어떻게? 녹색에서 뭘로? 회색으로 바뀌었다. 자, 녹색은 농업사회이고요. 농업사회 우리 그죠? 주변의 색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녹색이었지만 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주변에 자, 뭐다? 색깔이 녹색보다는 뭐가 많다? 인공건축물, 콘크리트로 쌓아 올린
자, 시멘트로 깔린 도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다? 회색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해서 자, 이렇게 생태 환경도 뭐 하고 있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물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생태 환경의 변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자, 뭐다? 네 번째 산업화 뭐로 인해? 도시화로 인해서 네 번째 자, 산업화 자, 도시화로 인해서 자,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뭐 했다? 변화하였습니다. 생활 양식이 변화하였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문화가 변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우리가 누리는 여러 가지 문화가 어떻게 되고 있다? 변동되었다. 그 변동된 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업화를 통해서 기계공업이 발달하고요. 그럼 이 기계공업의 발달로 대량 생산 체제가 구축됩니다. 그렇죠? 체제 구축돼요. 자, 도대체 기계공업이 발달하면 왜 대량 생산, 어마어마한 물건들이 만들어지냐면요. 여러분, 기계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기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은 기계로 물건을 만드는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기계가 없던 시절의 물건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조금만 더 질문을 해보면 에너지원은 농업사회에서는 뭐였을까요? 에너지원. 무언가를 만드는 힘. 그죠? 에너지원은 인력과 그죠? 가축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가축의 힘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 뭐예요? 산업화가 되면서 에너지원이 바뀝니다. 산업사회에서 에너지원이 뭐예요? 에너지원 뭐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석탄이요. 석탄, 석유를 통해서 뭐예요? 기계를 돌리죠. 맞습니까? 그럼 석탄과 석유만 있으면 뭐예요? 24시간 기계를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력과 가축은 뭐예요? 24시간 풀가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풀가동하면 뭐예요? 죽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농업사회는 에너지원의 한계에 의해서 많은 생산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기계가 발전되고 석탄과 석유가 에너지로 쓰이게 되면서 뭐예요? 24시간 풀가동이 가능해지고 24시간 기계가 고장나지 않으면 풀로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뭐예요? 대량 생산이 뭐했다? 가능해졌다. 그럼 결국 이 대량 생산은 뭐예요, 여러분? 물자가 뭐했다? 풍부해졌고요. 이 물자의 풍부를 어느 정도라고 하면 인류 최초로 절대적 빈곤이라는 곳에서 탈출하게 해줍니다. 산업화가. 보릿고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농업사회에서는요, 겨울을 지나 모내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3, 4, 5월 달을 우리가 뭐라 그래?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3, 4, 5월 달은 굶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분 농사도 뭘로 지어요? 기계로 지어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입고 있는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물자들이 이 기계공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량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모든 물건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우리 시장이나 마트에 한번 가보세요. 그쵸? 엄청나게 많은 신발, 모자,
우유, 맞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자들이 있습니다. 다 바로 뭐다?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가 풍부한 물자,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아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물자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굳이 아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뭐한다?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산업화를 통해서 뭐다? 물자가 풍부해지고 이 물자의 풍부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 방식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가 변화되었다. 자, 뭐다? 물자가 풍부해졌다라는 문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업화가 되고요. 네, 이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생산자, 네, 누구? 노동자. 네,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렇죠? 왜? 예전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었으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산업화가 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공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모두 일자리가 감당해 줄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고, 자,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자,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뭐죠? 이제 기본적인 배고픔에서는 벗어나죠. 인간이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어떤 생각? 나도 음악이라고 하는 걸 감상하고 싶어. 먹고 살기 힘들거나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하면 그 경제적 궁핍을 벗어나는 것에 사람들이 모든 촉각이, 모든 관심이 글로 쏠려요. 그래서 음악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맞습니까?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예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술관? 음악? 이런 거죠.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이 소득의 증가가, 맞습니까? 노동자들도 노래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귀족들과 왕만 노래를, 귀족들과 돈 많은 사람들만 클래식이라고 하는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한 문제가 해결됐으니 우리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 필요했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해요. 산업화로 인해서 소득이 증가하고요.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또 뭐가 있냐면 아울러 우리 뒤에서 좀 배울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합니다. 특히 민주주의 발전 중에서도 참정권이 확대돼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됩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민주주의가 부활을 해요. 민주주의가 부활을 했지만 누구나 투표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누구나 투표권이 있었던 건 아닌데, 자, 그런데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왜 투표권이 없냐?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투표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경제적인 소득 증가 그리고 참정권이 확대됨으로써, 맞습니까?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중요한, 노동자가 예전에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제 노동자가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중이 출연했다라고 불러요. 네, 대중이 출연했고요. 이 대중이, 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그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가요, 영화, 이런 겁니다. 네, 이런 대중문화가 만들어지게 된다. 즉, 산업화가, 자, 뭐다? 대중문화의 출현이라고 하는 생활 양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린트물 한번 보시죠. 25페이지 보면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도시의 기능이 생산 소비 중심으로 바뀌면서 다양한 직업군이 등장하고 이 다양한 직업군에 의해서, 자, 뭐예요? 다양한 생활 방식이 나타납니다. 특히 뭐예요? 낮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습니까? 음식점이나 맞습니까? 또는 극장이나 또는 예술공간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언제 일을 해요? 노동자들이 퇴근한 다음에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맞습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다양한 생활 양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산업화가 되다 보니까 물건을 빨리빨리 만드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고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생활 양식, 문화가 모든 우리 사회 전반 모두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는 것보다 뭐예요? 신속하게 하는 것, 그걸 능력 있는 것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다양한 생활 양식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디다 쓸까요? 네, 이거 좀 지우고. 자, 세 번째,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서 자, 이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예요? 이촌양도 현상이 계속 일어나요. 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도시를 이동해야 돼요. 그럼 대가족을 데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족을 데리고 이동하는 게 편리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뭐예요? 가족의 형태가 변동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확대가족, 우리 이걸 대가족이라고 보통 하는데 확대가족에서 무엇으로? 이동이 편리한 뭘로? 핵가족의 형태로 가족의 형태가 변화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공동체 문화가 자,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 뭐다?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 뭐 하게 된다?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즉 뭐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자식들만 책임져도 내가 그 일들을 다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농촌에서 굶어 죽기보단 얼른 데리고 도시로 나가서 뭐 하자?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가족의 형태가 확대가족보다 뭘로? 핵가족의 형태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라고 하는 이 우리 가족만 좀 잘 되면 돼. 우리 가족이 행복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들이 확대되면서 그 이전에 공동체 문화들이 많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자 뭐다? 더 중요한 하나의 사회적 가치관으로 형성되게 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뭐가 된다? 확산된다. 이것도 우리가 뭐다? 문화의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산업화 도시화를 통해서 직업군이 다양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집단이 많아지고요. 다양한 사회 집단 속에서 가족보다는 이제 오히려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우리 사실 집에 가면 밥 먹고 자는 거 외에는 나머지 활동은 사실 학교에서 합니다. 이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왜 만들어진 거죠? 수업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사와 수업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뭐예요? 어떤 수업이라고 하는 업무를 바탕으로 뭉쳐진 거죠. 그렇게 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 사회 집단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지면서 인간관계가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 맞습니까? 사실 학교도 학생과 교사가 인간관계를 맺지만 수업이라고 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인간관계가 전 인격적 인간관계에서 업무 중심적 인간관계로 변동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도시화도 살펴봤고요. 자, 거주 공간의 변화, 생태 환경의 변화, 그리고 뭐의 변화까지? 생활 양식의 변화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 뒤에까지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촬영 시간을 보니까 네, 꽤 지나서 이 뒤에까지도 설명할 내용이 많아서 요 부분은 이제 등교하셔서 네, 그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등교하셔서 각자 담당 선생님께 같이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3번째 시간, 선생님도 아주 오랜만에 촬영을 해서 약간의 버벅임과 버퍼링이 좀 있었지만, 그렇게 13번째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네, 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등교하셔서 여러분들 각각 담당 선생님께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